유철한 위원장님께 간단히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공무관리관실에서 우리 정무위 소속기관 중에서 꼴찌하는 거 아시죠? 청년부가 등등해서. 네,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사실 그 정도면은 이제 이 책임지고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어쨌든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습니까?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전환길 씨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그런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서부지법 관련한 거와 그다음 헌재 관련한 거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구속 취소된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한 게 없다는 거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이거 유증으로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예, 거짓말이면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사실 규명한 다음에 책임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외 독립우동 사적지 관련해서 매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관리 실태 임명 받으신 다음에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섭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하셨는데 사전에 일일이 사측하지 못한 점은 네네. 그럼 실태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본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 사적지 암장 지적기입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지 보존단체하고 지자체, 가나자와시 여기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체결 보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극우 인사가 소송을 해가지고 없애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다행히 소송이 이게 기각이 돼가지고 남아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련 내용 보훈부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한 게 없고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중요 사적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해외 사적지를 보존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태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외 사적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실태 조사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개선할 거 아닙니까? 근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보험분 관리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규정이나 매뉴얼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개선해야 될 지점인데 아무런 보고도 못 받고 있으니 개선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국외 독립 사적지 실태 조사를 하는데 여기가 중점 일반 참고 기타 중점으로만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년 이상 실태 조사가 지나고 나서 10년 이상 지난 게 50%, 15년 이상 경과된 게 31%, 20년 이상 된 것도 21%가 돼요. 거의 20년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점지만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다음 자료 보시죠. 아마 2023년에 관련돼서 보도가 한번 났었을 겁니다. 이육사 순국지 이거 완전히 리모델링 돼가지고 훼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도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혹시 이 관련해서도 어떻게 경고가 되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 내부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이 실태 조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종합적으로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광복 80주년이라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보훈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 사적 관련해서 규정이나 매뉴얼도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기본적인 내용까지 검토해가지고 종합감사 때 보고해 주십시오. 네, 권오을 장관님께
국가유공자 고독사 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유공자 중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독사 숫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네.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보름 보고. 네, 당연합니다. 제가 보훈부에 최근 5년 동안 고독사로 돌아가신 유공자들 몇 분이냐고 확인을 했는데 보훈부는 고독사로 사망한 분들의 숫자를 아예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자 통계조차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통계는 당연히 없겠죠. 즉 국가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유공자들은 고독사로 많이 돌아가 계시고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훈부는 올해 3월에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3월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좌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도 보고 안 하고. 지난 정부처럼 엉망으로 하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보훈부는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추정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종결 사유를 그리고 그중에서 사망 종결자 수, 1인 가구 사망 비율을 대입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자 중 1인 가구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고요. 2020년 38%에서 올해는 55%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사망자 중 1인 가구 사망 비율, 즉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 절반 정도가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국가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8세입니다. 네. 네. 일반 국민이 45세니까 무려 33세가 더 높아요. 1인 가구 비율도 27%니까 일반인 15%에 비해서 2배가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일반 국민분들보다 고독사에 훨씬 더 취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고요. 그런데 보훈부의 이번 종합대책 보니까 진짜 완전 엉망입니다. 고독사 대상 선별 과정부터 그 이후 대책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공자 중 전 연령대 1인 가구가 57,752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을 선별하지 않았어요. 65세 이상 1인 가구 유공자 47,745명 대상으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8,552명으로 대상을 세웠는데 어떻게 추렸는지 아십니까? 전 연령 1인 가구 57,752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일반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자 4,342명과 요양급여 수혜자 2,746명을 그냥 완전히 단순하게 빼버립니다. 이렇게 선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선별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한 선별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위험군을 고위험군으로 나눠가지고 훨씬 더 협소하게 해서 시범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일반 국민 고독사를 보면은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서도 60% 이상이 고독사 발생하거든요. 이런 걸 추정해 보면 이렇게 선별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 빼고 포 떼고 그리고 선별해가지고 최소화 시켜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선별도 문제 있는데요. 예방대책은 더 심각합니다. 자료 보시죠.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의 대표 사업으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고독사 예방 사업이 아니라 고독사 확인 사업입니다. 8,522명 뽑아놓고 거기에다가 4개의 의심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나누고 난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685명을 추려내고요. 그 중에서도 그 부분들을 시범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범사업 내용을 보니까 문 열림 센서 하나 달아놓고 휴대폰에 어플 깔아놓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없거나 뭔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뒤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예방 대책입니까? 고독사로 우리 유공자들 죽었는지 확인하러 사후에 가는 거죠. 이거 종합 대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이 일을 현장에서 하는 이동 보훈 실무관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더 참담합니다. 유공자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이나 냉장고문에다가 이것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거 8개월 만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1개월도 안 돼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큽니다. 이런 거 실제 하나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90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아이폰은 안 돼요. 또 어플 까는 게 안드로이드폰만 되고 거기에 구글 메일을 또 계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고 폴더폰도 안 돼, 아이폰도 안 돼, 구글 안 깔아놓으면 안 돼. 도대체 이걸 대책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알림 센서로 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24시간 후에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또 5일간에 문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사후 확인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후에 확인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대책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실태조사하고 종합대책 제대로 된 예방대책 마련해가지고 이거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적사항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단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복지부 업무와 보건부 업무가 중복되는 분들에 그런 부분 대해서는 이야기 변명하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보훈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이 대책을 하려고 하면 보훈부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거보다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놓고 무슨 놈의 유공자가 예우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훈부 장관님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랑 지금까지 안일하게 해왔던 거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재정 확보를 해가지고 보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훈부 장관님, 호국원과 국립묘지 시민들이 언제나 방문하고 영령을 참배할 수 있도록 사실상 휴무일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호국원과 국립묘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안장하고 이장입니다. 이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 정년 친화적이라고 이렇게 직무를 소개해놓고도 이 안장 일을 하는 분들의 나이가 굉장히 많고요. 65세에서 실시세까지 기간제로 활용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요. 실제로 이 안장과 이장의 기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음력 윤달에 이장하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윤달에 돌아가면은 보훈 대상자분들 호공이나 국립묘지 이장하는 수가 매우 높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죠. 보통 1, 2월, 3월은 안장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장은 397, 395에서 윤달이 있는 데는 125, 400으로 늘어납니다. 말도 안 되게 늘어나죠. 그런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인력으로 초과 근무하면서 그대로 일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초과 근무 그렇게 늘어나는 거 예상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이거 대체 휴가로 쓰라고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줍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휴무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윤달이 있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면은 다음에 윤달이 있거나 이장 수요가 많다고 예측이 되면은 별도로 인원 더 충원하거나 어떤 식으로 방도를 세우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청문회 때 공무직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게 보훈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세우라고 했죠. 그거 세웠습니까? 안 세웠을 것 같아서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공무직 분들의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